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당, 달변가, 구스끝 합격, 신림 구동의 신선.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한 법대생. 연수원 군기반장, 성렬이형. 조직을 사랑하는 남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12살 어린 부인, 90억 넘는 자산가. 이 모든 게 한 사람을 설명하는 수식어죠.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내정자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연일 파격 인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12살 어린 재력가 부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12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90억이 넘는 자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숱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검찰총장 내정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윤 후보의 이력이야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언론은 잘 보도되지 않았던 그의 부인과 관련된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윤 후보자 부인의 재산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후보자가 부인과 결혼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았다. 윤석열 후보자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대표는 윤 후보자를 왜 아저씨라고 불렀을까요? 김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보다 무려 12살이 어립니다. 단순히 몇 살 차이 나는 그런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결혼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53세에 결혼했으니 재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엄연한 초혼입니다. 김 대표의 말처럼 그냥 아저씨처럼 살다가 옆에서 보다 못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준 셈인데요. 윤석열 후보자의 결혼이 늦은 이유는 사법시험을 무려 90 끝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도중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때 윤 후보자는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한동안 강원도에 도피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서 계속 낙방하다가 1991년에야 합격합니다. 당시 32세의 나이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윤 후보자는 나이가 많았던 탓에 23기 사이에서는 성렬이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보다 4살 어린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4기수 선배이고 14기였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고작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전부였다. 돈이 너무 없어 결혼하지 않으려 했었다고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윤 후보자가 돈이 없었던 이유로 빚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을 내고 밥값을 내는 사람이라 월급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윤 후보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이라며 따르는 사람이 많아 술값이고 밥값을 도맡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가 돈이 없는 것은 결혼하고 7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2019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봐도 윤 후보자의 재산은 예금 2억 1,300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김건희 대표의 재산입니다. 김건희 대표의 재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군 강성면의 토지와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 건물 한 채가 있고 이외에는 49억의 현금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 어디를 봐도 윤석열 후보자의 명의로 된 집이나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집도 한 채 없이 살아온 겁니다. 윤 후보자가 재테크 등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그가 여주지청장 시절이었던 2013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부인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4억 5천만 원까지 포함해 과다 신고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2012년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내 재산을 신고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는데 착오가 아니라 재산 신고를 별다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동산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 부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고하려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만약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윤 후보자 예금 이외에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유한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대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윤 후보자의 기여도는 제로입니다.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는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가 맨날 남편 빈지갑 채워주느라 바빴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 재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어요. 나중에 변호사 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 기대도 접었습니다. 1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의뢰인들을 혼내다 끝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재산이 50억이 넘는다는 점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미 결혼하기 전인 1990년대 IT 주식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문화 콘텐츠 등의 사업으로 재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자를 가리켜 남편은 거짓없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부인이라 남편을 치켜세운 말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사법연수원 동기끼리 축하 모임을 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모임에 참석해 10분간 말없이 술 한잔 마시고 떠났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있으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검사가 돈을 쫓아가면 스폰서 검사로 타락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 후보자는 평생이 돈이 아닌 검사의 길만 걸어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은 공포사회를 만든다는 선언이라며 그에 대한 엄정한 청문회를 예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나섰습니다. 집안 채 없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내정자에게 물을 것은 부인 재산이 얼마냐? 장모 사기 사건은 알았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정말 끝까지 국민에게만 충성을 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